예, 2021년 7월 21일, 한국문명학술은 81간 환국사복원연포와 더불어서 순다환인, 천주환인, 방구환인, 제석환인, 배달환인, 당군천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 환국사복원연표로서는 순다환인, 천주환인, 방구환인, 제석환인, 배달환웅, 당군천재로 이어지고요. 우리 한국의 사상문은 우주만상의 창조설과 카라마이어에 담았고, 이 언어의 파편이 브라흐미어와 실담어에 남아 우리말의 뿌리가 동서어원의 기반이 되었으니 이 동서어원의 기반이 되었으니 이어지 영광스럽고 복납스럽지 않는가. 이후 태고사, 상고사, 고대사에 들어오면서 철기를 사용하고 농경을 풍요로워지면서 전쟁에 빈번하여 삶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일관하니 이 어찌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모든 사상의 변질이 왔다는 것이죠. 한국사의 사상은 원래 긍정사상이며 보살사상이다. 그러면 환인은 누구인가? 환인은 태고사 시절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촌장, 시족장, 부족장, 제사장은 인도에서 말하는 브라흐마 계급이다. 이들은 우리의 무당이라고 한다. 인도에서는 이거를 브라만 계급이라고 하죠. 그 뜻은 지혜에 통달한 사람이다. 이는 우리말 베다 사상과 그 다음 사물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상, 이걸 베다 사상이라고 하죠. 포함된다. 한국의 사상은 베다 사상, 불다 사상, 하다 사상이다. 이 사상이 5만 년에서 3만 년 사이에 만주에서 시베리아 툰투라 지역을 통해서 카스피에 도달하게 한 것이다. 이들이 얌난한 문명을 만들었고 이들이 서유럽과 그리스, 아테네와 인도에 들어온 아리안들이다. 이들은 BC 1800년, BC 1900년에 들어온 신아리안과 그 이전에 인도에 들어온 구아리안 드라비드족이 있었다. 이들이 모헨조다로의 인더스 문명이다. 지금의 인도의 주류는 신아리안들이다. 이들이 바로 브라만 계급이고 이들이 바로 브라만 제사장 계급이다. 이들이 바퀴 달린 짜꾸라를 가지고 와서 브라만교를 만든 사람들이다. 이들의 사상은 우주순환에 따른 공정한 혜택 사상이고 법녀일체 사상이다. 반면에 겐지저강의 중심인 인도의 동북부의 자이나교 불교는 아트만에 부중하는 데 있다. 이들은 크산트리아 계급으로서 군사 계급이며 이들이 마가다 왕국의 자이나교 불교가 널리 알려졌고 이후에 150년 후 마우리아 왕조에 의해서 불교가 전 인도에 알려졌다. 그 이후 불교는 인도에 사라졌고 이들이 티베트를 넘어 중국에까지 밀려온 것이다. 이것이 한국과 일본에까지 전해진 것이다. 이제 환국사를 복원하면서 이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여 알리고자 한다. 우리말은 카라마야를 기원을 하는데 이 문화가 남은 것이 바로 고조선 문화이다. 고조선 문화는 조선 문화인데 조선 문화는 우리의 한국어인 우리말이다. 현관, 셋대, 푸닥거리, 두매상권 이 모두가 브라흐미어인 힌두 계열의 남방 팔리어 계통과 북방 왕과 귀족들이 쓰던 서역 천주 고조선 말이다.
북방 신라와 가야 말이 그렇고 충청 평양 말이 다 고구려 말 백제 말이다. 이들은 다 고조선 말이다. 고조선은 남방문화권의 마문화권 플러스 가야문화권 플러스 제주도, 흑산도, 큐슈, 오키나와 에서 출발하여 만주를 거쳐 북방 마구성에 이르고 또 한 갈래는 순다 대륙에서 인도,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남부를 거쳐 티베트, 네팔에 이르고 이들이 곤륜산 판찰라스 천산에 이르고 도낭의 꽃을 피웠으며 마고선 타클라마칸 사막의 인류 최고 북단에 올라온 말과 언어가 최초로 통합된 문명을 낳았다. 여기서 북방문화권의 유목을 중심으로 하고 농업, 밀, 보리, 귀를 재배한 상고사 이후 고대사 정치의 중심에 선 사람들을 우리는 북방문화권의 북방유목민족이라 한다. 여기서 북방문화 이를 선축하는 시대라. 여기서 북방문화권의 유목을 중심으로 하고 농업, 밀, 보리귀를 재배한 상고사 이후 고대사의 정치의 중심에 선 사람을 우리는 북방문화권의 북방유목민족이라 한다. 환공우명학순에서 연구한 고조선은 남방문화권의 해양문화, 고인들 문화의 밑바탕에 유목문화의 정치 집단을 우린 고조선 문화이다. 이들의 출발은 마고선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섬서성 시안으로 왔고 여기서 다시 한반도로 이주하였다. 일부는 일본으로 갔다. 이제 우리의 말의 뿔을 이해해야만이 불균과 우파니샤드 한자를 이해하기에 이른다. 물론 로마어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강산 박사님은 우리말의 뿌리 부모대산을 항상 옆에 두고 공부해야 한다. 그러나 실담자의 자모에 틀린 부분이 있고 알파벳 구현의 실담자 부분이 틀리기에 이 앞으로 많은 후학들이 고쳐갈 문제다. 그렇지만 여기에 담긴 철학과 우리말의 오묘함은 승인에 이른다. 그래서 순다환인, 천축환인, 방고환인, 재수환인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세부적인 내용들은 계속 제가 설명해 왔습니다. 예,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그 앞전에 좀 설명했던 그 일본의 이제 그 야요이 문화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설명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예, 우리가 예, 제가 야요이 문화에 대해서 앞 시간에 그 했던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겠습니다. 일본의 조문 젊은 토기 이제 새끼질 무늬 토기에서 이어서 이제 야오이 문명이 출발하는데 이 야요이라는 명칭은 1884년 이 문화의 유물이 처음으로 발견된 도쿄의 진명에서 유래한다. 이 문화는 일본 남부의 큐슈 구주라 그러죠.
큐슈에서 시작하여 북동쪽 간토 평야로 퍼져나갔다. 이 야외 문화에는 중국, 한국에서 전래된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이 이입됐는데 벼를 비롯한 농작물 재배, 금속 주조, 방추차 사용 기술 등이 있다. 기술적인 것 외에도 신앙, 풍속 등이 전래되어 고대 일본 문화의 원형을 이루었는데 도작 의례가 대표적이다. 야요이는 반지하식 수열주구로 이루어진 마을에서 살았다. 커다란 마을은 주위에 홀을 파고 그 바깥으로 담은 둘은 환호 침략이 있었으며 그 밖에도 수전 경제성원에 불편한 구릉의 사면이나 꼭대기에 마을을 이루어 살기도 했다. 야오이 토기는 이전의 전문 토기와 마찬가지로 유약을 바르지 않았다. 야오이 초기 BC 250에서 100년의 사이에 토기는 칼로 표면을 새겨 장식한 것이 특징이며 중기 BC 100에서 AD 100년 토기에는 비살 무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온화한 느낌을 주는 젓갈색 야외 토기는 키가 크고 다리가 달린 용기, 크고 작은 단지, 주발, 주전자 등이 있다. 이 야외 토기는 발 물레를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보이지만 점토를 밧줄 모양으로 가늘게 만들어 나선형으로 감으면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주로 썼다. 표면을 주걱이나 야리한 기구로 매끄럽게 한 뒤 붉은 색칠을 하고 광택을 내므로써 완성도를 높였다. 야요이 시대 말기에 제작된 토기들은 장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야요이 문화 유적지에서 중국 한나라 것과 유사한 청동굴과 동준이 나왔으며 이 밖에도 의식용 청동제 무기, 검, 창, 마늘창, 비늘창, 기항 무늬를 새겨 장식하고 승냥개비 모양의 그림을 그린 청동종 등이 출토되었다. 야요이 토끼는 세노나이카이를 경계로 각각 서부와 동부 지역에 출토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청동기 유물을 놓고 비교해 보면 야요이 문화는 큐슈 북부 지방의 주변의 서부 지역 문화권의 킨키 지역 주변의 중부권, 간토 평양 주변의 동부권으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대륙에서는 청동기 문화가 마감되고 본격적인 철기로 들어섰고 춘추 전국 시대가 막을 내릴 무렵이었다.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조문 토기는 급속히 사라지고 벼 제도와 청동기 그리고 철기를 동반 새로운 문화가 큐슈섬 북쪽에서부터 급속히 전파되었다. 생산 수단이 새로워져 습기는 밀려나고 목재, 철제 농기구가 등장했으며 수로도 창구를 갖춘 대규모 농경지와 주거 집단이 형성되었다. 농경사회다운 계절의식이라든가 관계와 치수 등 협동작업을 통솔할 지휘권, 나아가 개간이나 소출구에 따른 빈부차가 형성되었다. 비실용적인 동검, 동탁 등 지배권 이에 필수적인 의기, 제기류의 다량 출토로 원시적 국가 형성의 기초가 마련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 토기도 조명과 비교해 꾸미는 단조롭지만 전보다 높은 온도로 구워 훨씬 얇고 단단해졌으며 바다 건너 가야 토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행질이다. 이 토기가 처음에 발견된 도쿄 거리의 이름을 따서 이 시대를 야요이 시대라고 하고 미생 시대라고 한다 이거죠. 이 야요이 문화가 불과 반세기 만에 일본 주요 지역에 퍼진 점과 야요인들의 체질적 특성이 조면보다 한반도 남부 고대인에 더 가깝다는 점을 미루어봐 새로운 문화에 능숙한 대륙인들이 일본 열도로 들어와 낡은 조문문을 삽시간에 대체시킨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대의 폐막과 한반도의 세력 다툼 과정에서 탄력한 무리가 열도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 시대 일본인들의 대륙에서는 외라고 불렸고 고대 중국의 사서에서는 외의 땅, 병력의 나라가 있었다. 기록은 수많은 소국이 형성되어 있는 사정을 알려주고 특히 2, 3세기 대의 이름을 밝힌 나라들과의 공식 왕래 사실과 내란에 관한
기록도 전하고 있다. 이를테면 3세기 말 중국과 가장 왕래가 잦았던 야마타이코쿠를 묘사한 데 따르며 무녀 출신의 여왕 히미코는 조세권 관제를 갖추고 중국을 이용해 세력을 넓히고 있었다. 그러나 이전에는 남왕이 다스렸으며 히미코 사후 일어난 상쟁이 여왕의 제옥립으로서 진정되었다는 기록이 보이듯 아직도 여성의 주술적인 권위가 우시한 사회였음이 분명하다. 또 약 30개국 이루어진 원시적 국가연합체가 존재했던 것으로 미뤄보아 이 시기는 국가 형성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예, 이렇게 일본의 뭐냐면 야요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우리 한국의 뭐냐면은 그 당시의 문화를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4세기 전후의 동아시아는 정치적 통합과 팽창의 시대였다. 진왕조가 무너지고 고구려는 낭랑 대방 현도군을 차례로 무너뜨리면서 당시 세계 최강의 팽창 국가로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백제와 신라도 제각기 힘을 기르고 있었다. 이러한 통합과 팽창의 물결이 인도 열대까지 미친 두드러진 고고학적 증거는 기마와 관련된 권력의 상징물이다. 우선 형태가 특수한 수많은 무덤들이 발견되었다. 3, 4세기 경에는 3, 4세기 경에는 앞쪽은 모나고 뒤쪽은 둥글며 위에서 내려다보면 열쇠 군명 같은 이른바 전방 후원 고분이 나타나기 시작해 5세기에는 호까지 두른 거대한 고분이 평지에서 자리 잡고 있었다. 가장 큰 것은 부피가 피라미드보다 크고 장변이 약 470m 된다. 축조하는데 약 140만 명 이상의 인력이 동원되었으리라 추측되며 정치 권력의 집중이 증가된다. 초기 고분에는 청동, 구울, 옥동, 야의 후기의 주술적 요소가 남아있으나 5세기 중기 고분의 주요 부장품은 갑옷과 마구, 검은 장식과 철제 무기로서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 학자들은 이 시기를 고분시대라 보내며 일부 중기 고분을 덴노의 무덤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중국 한반도 일본의 기록과 고고학적 증거가 말해주듯이 이 시기가 되면 일본 열도의 대륙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진다. 5세기에 관해 기록한 중국 사서는 중국식 이름을 가진 외왕이 상주문을 올린다는 기사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사료는 그러한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위기관의 불합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시점에 일본이 통일된 정권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이른다. 다만 중국은 당시 팽창하는 한반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는 대내적 통일을 목적으로 서로를 용인하기 위한 외교적 접촉이 빈번했던 사실을 시사해준다. 또한 가야 지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철제, 투구, 갑옷도 기마용 장비 그리고 전방 후원 무덤의 원형이라 할 만한 유적이 한반도에서 발견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북방 기마 민족의 전법과 기동력을 갖추고 한반도에 교점을 둔 세력이 아직 분열되어 있는 일본 열도를 정복해 고대 국가의 성립에 이르게 했으리는 가정을 설득력이 있다. 이를 우리가 뭐냐면은 일본 한반도의 일본 분국설 설명합니다. 김형석 박사님. 김형석. 그러나 고대 국가 운영의 필수적인 통치 이념으로서 불교와 유학, 통치 기술로서 영역, 의술 등 6세기의 백제로부터 들어온다.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 4, 5세기 일본이 한반도 남부의 이른바
미만나 일본부 임날범을 두고 수세기 동안 통치했다는 일본 사서의 기록은 결정적인 물적 증거 없으면 물론 역사 상식으로도 현실성이 희박하다. 다만 백제 신라 가야의 세력 다툼을 비집고 공백지대에 일시적인 군사적 거점을 둘 가능성도 있을 수가 없다. 예. 예, 이 부분들이 이제 구로 임나 거짓 식민사관이다. 예, 2020년 12월 18일 적었던 내용을 제가 보강해 드렸습니다. 예. 74,140년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예, 제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